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지속적으로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LG화학이 하고 있는 이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쪽부터 보게 된다면은 결국 LG화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근 유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가는 최근에 이 서부 텍사스 원유가 0.75% 상승한 배럴당 85.66달러, 그리고 장중에는 87.60달러까지 올랐다. 그리고 브렌트 가격은 91.18달러까지 오른 뒤 0.8% 오른 90.45달러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최근 이란 공격 예고로 인해 가지고 유가 상승 트리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된다면은 전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중동 산유국 수출 통로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유가로 인해 가지고 정유업계와 석화업계의 1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와 정제 마진 동반 강세에 의해서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석화업계는 시장 침체의 장기화에 더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겹쳐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 유가가 이제 12월 평균 77.6달러에서 3월 평균 84.3달러까지 상승해 가지고 재고 평가 손익도 크게 회복하고 레깅 효과로 정제 마진이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 정유업계 1분기 실적은 좋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 유가 상승을 해서 석유와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석화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요 업체들의 중국발 공급 가행과 수요 부진에 그리고 유가 상승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조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아직까지 유럽 쪽에 대한 제조업 PMI는 조금은 위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유가도 부담스럽지만은 최근 3월 글로벌 주국들의 제조업 PMI를 보게 된다면은 미국은 50.3으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고, 중국은 50.8로, 그리고 또 국가 통계 발표 기준 지난 9월 이후로 처음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21년 3월 이후로 최고치로 기록하는 등 다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화학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주 제품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이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에틸렌 같은 가격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이 마진적인 측면에서는 범용화학 제품의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과 관련된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HDP나 LDP나 LLDP가 있는데 4월 달과 3월 달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주고 있고 2월 달보다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 마진을 보게 된다면은 이 4월 달 평균과 2월 달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품 마진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LDP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지만은 3월 달보다는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LLDP 같은 경우는 2월 달보다도 약 20달러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도 이 마진 폭이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석화업계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전기차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은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성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시장 중에서 독일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3월달 성장도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전방 산업이 아직까진 좋지 않지만은 최근 이 14일 국내 주요 양극 업체들에 대한 수주 계약을
보게 된다면은 올해 47조 원을 수주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물량을 수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한 업체는 LNF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날에 유럽 소재 배터리 업체와 내년부터 30년도까지 약 9조 원에 해당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체결을 했고, 또 지난달에는 SK온과 13조 규모 원에 대한 양극재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2035년도까지 이제 GM의 제너럴 모터스죠. 24조에 해당하는 양극재 공급을 계약을 하게 되면서 아직 양극재 수주 계약 건수가 늘어났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지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이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지만은 이 양극 전기차는 앞으로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 모습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올해 양극재 수주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약 3조 원, 4조 원 더 많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 준다면은 조금은 업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한번 주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흐름을 사실 크게 볼 건 없다라는 거죠. 뭐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한 매물대로 작용될 수 있고, 또 이 밑에 하단 부분들도 이제 매물대로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소폭 눌림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LG화학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완전 역배열이다 보니까는 하방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은 살짝 관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관망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봉상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잘 다져줄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추후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부근은 24년도 1분기에도 그렇게 뭐 나아질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점점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실적 반전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